젊음을 찾아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의 열정, 명랑함, 낙관적인 시각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주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젊은이는 새로운 바람처럼 생활 방식과 사고에 신선함을 가져다주며 어르신들이 젊고 현대 세계와 더욱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삶을 항상 새롭게 느끼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사랑과 봄의 미소. 최연우 씨는 60세 가까운 나이에 혼자 도심의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정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낡은 추억과 유화 그림들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수. 25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고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칭찬하며 색감과 화풍이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그림을 주목해주는 사람을 만난 최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지수 씨는 자주 공원에 들러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프로젝트와 그가 접해보지 못한 현대 기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최 씨는 처음으로 삶에 새로운 색깔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예술과 삶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젊음과 에너지는 최 씨로 하여금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수 씨가 농담을 하자 아마도 내가 봄을 가져다 줬기 때문일 거야.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지수 씨는 최 씨에게서 자신이 추구하는 차분함과 성숙함을 발견했고, 최 씨는 그녀가 단순히 그림의 영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는 최 씨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편견을 초월한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이 사랑이 자신에게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역시 망설였지만 지수의 환한 미소를 통해 사랑은 언제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수는 봄의 상징이었고 가을 같은 최 씨는 그 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젊은 영혼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움과 차별성. 어르신들은 종종 익숙한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의 현대적 시각, 자유로운 사고방식, 활기찬 삶의 태도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할 기회가 되어 어르신들이 삶에 더욱 흥미와 동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서 온 편지와 미래에서 온 친구. 동현 씨, 65세는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외곽의 오래된 집에서 규칙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물을 돌보고 신문을 읽으며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 시끄럽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던 그는 젊은 시절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자 했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랜 시간 단조로운 삶 속에서 젊은 날의 꿈을 잊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서라는 28세의 실내 디자이너가
그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동현 씨는 이를 전통적이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동현 씨, 한 번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조금의 변화가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민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서의 열정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민서 씨는 작은 변화부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커튼 대신 현대적인 디자인의 커튼으로 바꾸고 방 한쪽에 독특한 화분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동현 씨는 점차 그의 집이 더 이상 차갑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로 동현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처음에 동현 씨는 그것이 젊은이들의 놀이일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예전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동현 씨는 마지못해 붓을 들었지만 곡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그림은 카페에 있던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민서는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봐, 제가 말했잖아요. 재능은 여전히 남아 있으시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집주인과 디자이너의 관계를 넘어 친구로 발전했습니다. 민서는 동현 씨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고, 동현 씨는 민서에게 그녀가 몰랐던 전통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 씨는 새로 리모델링된 집을 보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더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밝고 즐거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변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료하고 지루한 날이 아니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찬 날들이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동현 씨, 이제 어떠세요? 현대적인 세상에도 해볼 만한 것들이 있죠. 안 그래요? 동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더 젊게 만들어줬구나. 동현 씨와 민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새로운 것의 힘과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돌봄과 사랑을 갈망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건강이 약해지고 고독함이 깊어지면서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따뜻함, 공감, 그리고 보호받는 느낌을 찾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여전히 삶에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동시에 나이 든 사람들도 보살핌으로 응답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겨울 속 따뜻한 불씨. 우진 씨는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조용한 시골 강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바쁜 일상과 가정생활로 인해 명절에만 그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고요해졌고 그는 겨울 저녁마다 현관 밖에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조차 느낄 정도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어느 아침, 우진 씨가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27세의 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보건 간호사로 새로 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업무차 방문했지만 그녀는 단순한 유료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와 환한 미소는 우진 씨에게 친손녀를 만난 것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진 씨는 그녀가 단순히 의례적으로 방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가 매주 찾아오면서 맛있는 음식과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즐거워 보이시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어느 날, 지은 씨는 우진 씨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다리가 자주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료센터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 조금 아픈 건 괜찮다. 젊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두렴. 그러나 지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소홀히 하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 씨의 관심 덕분에 우진 씨는 자신의 관절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지은 씨는 항상 우진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던 시절, 아내와 함께 힘든 시절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우진 씨는 그녀에게 정원 가꾸기부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까지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우진 씨는 아내와 함께 살 때만 만들던 타코야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타코야키를 만드세요? 우진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야. 내가 내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나중에 내 가족을 위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그날,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우진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돌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은도 우진 할아버지에게서 어릴 적 잃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녀에게 천천히 살고 소박한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지은이 도시로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우진 할아버지를 자주 방문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도 나는 잘 지낼 거야. 내가 나에게 오래전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줬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항상 감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완전히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작은 선물과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자신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진 할아버지와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세대 간의 돌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공감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진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은 지은처럼 젊은 세대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서 인생의 가치와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깊고 감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갈망.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회적 역할이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경험과 젊음의 불꽃. 태연 씨는 65세에 은퇴한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품위 있는 외모로 그는 한때 비즈니스 업계에서 유명인이었지만
은퇴 후 점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한 별장에서 혼자 살며 매일 정원을 가꾸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강연자로 초청받은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보영이라는 30세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보영은 기술 창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강연이 끝난 후 태연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태연 선생님, 선생님께서 실패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덕분에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태연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말한 건 오래된 경험인데, 이걸 보영 씨가 지금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보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끈기와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생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보영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자주 태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의 열정과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자세는 태연 씨로 하여금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적절한 조언을 주기 위해 최신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영은 자신의 회사 첫 제품 출시 행사에 태연 씨를 초대했습니다. 행사 무대에서 보영은 주저하지 않고 태연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까지 올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태연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즈니스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태연 씨와 보영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동료가 되었습니다. 보영은 그가 기술을 배우도록 도왔고, 그는 그녀가 비즈니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태연 씨는 자신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으로부터 배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교류가 아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인간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보영과의 관계를 통해 태연 씨는 새로운 기쁨을 찾았고, 자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의 의미.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을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경험과 젊음이 만나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멋진 공명입니다. 신체와 건강에 대한 상호보조. 노년층은 종종 건강 및 신체적 문제에 직면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 젊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통해 노년층은 도움과 돌봄을 받을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인내심, 자애, 그리고 매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결을 형성합니다. 낡은 신발과 젊은 발걸음. 은지 할머니 68세는 교회 근처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한때 문학 교사였지만 지금은 고요한 집과 창가의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다리가 많이 약해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밖으로 옮기려다 다리가 떨려 넘어질 뻔한 순간 새로 이사온 25세의 이웃 상우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은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단다. 모두들 바쁘잖니. 그날 이후 상우는 자주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식물에 물을 주고
정원을 정리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등 자잘한 일을 자청해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은지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상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우는 운동화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 할머니, 이 신발을 할머니께 드리려고 샀어요. 매일 조금씩 산책하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은지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산책이니? 상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리가 약해지지 않아요. 제가 함께 걸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매일 오후 상우는 은지 할머니와 마을 길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노력이었습니다. 상우는 걸으면서 자신의 일, 친구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걷기가 전처럼 어렵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대가로 은지 할머니는 상우에게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삶에서 겪은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인내심과 작은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지. 내 덕분에 내가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 이후로 상우와 은지 할머니는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우에게 영감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신체적 상호보조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층은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고 젊은 세대는 자비와 삶에 대한 감사함을 배웁니다. 이는 서로의 도움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세대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노년층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면서 외로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통해 그들은 동반자와 현재의 삶에 대한 연결을 찾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여 노년층이 정서적 공허감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유대는 단순히 노년층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빈 의자. 예진 할머니 72세는 골목 끝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먼 곳에서 일을 하며 가끔 전화나 선물을 보내올 뿐입니다. 매일 오후 예진 할머니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옆집에 사는 10살 소녀 정훈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앉아도 돼요. 예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오후 정훈은 할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의 이야기,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께 숨겼던 낮은 성적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예진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하지 않음을 느끼며 깔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정훈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예진 할머니는 걱정하며 대문 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예진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오늘은 나랑 앉아줄 친구가 없는 줄 알았단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을 받아서 늦었어요. 할머니를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예진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와주기만 해도 나는 기쁘단다. 정훈이 온 이후
예진 할머니는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웃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정훈도 예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여기며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정훈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현관 앞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소녀, 그리고 주변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정훈은 말했습니다. 이건 저랑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항상 이 의자를 간직해 주시면 제가 계속 할머니와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예진 할머니는 감동하여 정훈을 꼭 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훈은 점점 성장했지만 매주 할머니 예진을 찾아가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다. 마루 앞에 놓인 의자는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니라 두 세대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예진 할머니와 정훈의 이야기는 두 세대 간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가 고독을 달래고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은 단순히 육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을 필요로 하며 젊은 세대는 노인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배운다. 유산을 남기고 싶은 소망. 노년층은 자신이 남긴 흔적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삶의 가치든 후대에 전해지길 바란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그들이 이룬 것들이 잊히지 않고 이어지며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느낌을 주어 두 세대 간의 깊은 연결을 형성한다. 추억의 정원. 75세의 민준 할아버지는 40년간 문학을 가르쳤던 교사였다. 은퇴 후 그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고인이 된 아내와 결혼 초기에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을 돌보며 지냈다. 정원은 아내가 심은 꽃밭과 그들이 소중히 가꾼 커다란 망고나무 등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원을 돌보는 일이 어려워졌고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으며 잡초가 무성해졌다. 황폐해져가는 정원을 보며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할아버지는 이웃으로 이사온 28세의 경수와 우연히 만났다. 경수는 조경 건축가로 식물을 사랑하며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을 즐겼다. 경수는 시든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는 민준 할아버지를 보고 말을 걸었다. 민준 할아버지, 이 정원은 가능성이 정말 많아 보여요. 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세요? 민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체력이 안 돼. 이 정원은 나와 아내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경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원을 돌볼게요. 그래야 정원이 예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경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던 민준 할아버지는 그의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경수는 빈 시간을 이용해 민준 할아버지의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다. 민준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경수에게 나무가지를 다듬는 법, 장미꽃을 손질하는 법, 망고나무에 물을 주는 타이밍 등을 세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정원에 얽힌 이야기와 아내가 정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들려주었다. 이 망고나무 말이야. 매년 아내가 처음 열린 열매를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단다. 그게 아내의 기쁨이었고 나도 그 전통을 지키고 싶구나. 경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원에 깃든 사랑과 열정을 느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원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꽃들이 활짝 피었고 망고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 찼으며 길에는 깨끗한 흰 자갈이 깔렸다. 어느 날 경수는 민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꽃 가꾸는 방법을 더 알고 싶어요. 지금 고객을 위해 큰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녹여내면 더 특별한 정원이 될 것 같아요.
민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거라. 내가 아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단다. 시간이 흘러 정원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장소를 넘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하는 공간이 되었다. 경수는 단순히 정원을 돌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원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연말에 천만고 열매가 익었을 때 경수는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민준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갔다. 경수가 자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민준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경수야, 내가 이 정원을 지켜준 사람이란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후대에 내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됐구나. 경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야죠. 저는 정원을 돌보는 법뿐만 아니라 천천히 살아가는 법과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웠어요. 민준 할아버지와 경수의 이야기는 노년층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정원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 그리고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경수를 통해 민준 할아버지는 정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전통도 전할 수 있었다. 반면 경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의 차이, 노년층과 젊은 세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사고방식, 세계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창의성과 활력, 그리고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연결은 두 세대가 서로 배우고 사고를 새롭게 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현석 할아버지의 등농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전통을 복원하는 것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반대로 혜진은 인내심과 소박한 것들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배웠다. 현석 할아버지와 혜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두 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가 장벽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이 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통적 가치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며 소중한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게 한다. 재정적 안정과 관계의 조화. 노년층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활력, 기쁨, 그리고 동반자의 정신을 가져와 노년층이 고독하거나 잊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장학금. 62세에 퇴직한 성공한 사업가인 영재 씨는 아내를 잃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저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장학금 수여식에서 영재 씨는 22세의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밝은 눈빛과 강인한 얼굴을 가진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소연의 이야기를 들은 영재 씨는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소연아, 내가 언젠가 내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져본 적 있니?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제 가장 큰 꿈이에요. 하지만 제가 돈을 모으려면 아직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영재 씨는 소연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정 계획 세우기와 매장 관리에 대한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했다. 어느 날
그는 소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소연아, 내가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첫 번째 카페를 열도록 내가 지원해주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고 나는 조언자로만 남겠단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두 세대의 시너지. 소연은 그의 도움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카페는 개업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재 씨는 자신의 재산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으로 사용되었음을 느끼며 보람을 얻었다. 반면 소연은 그에게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신뢰와 가르침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노년층의 재정적 안정이 젊은 세대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세대가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증명한다.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매력.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더 이상 나이의 엄격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의 차이가 단지 도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단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탐구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세대 간의 사랑은 서로의 독특한 차이를 통해 보완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연과 보영의 이야기. 도연은 중년의 사업가로 차분한 외모와 풍부한 삶의 경험을 지닌 인물이고, 보영은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한 스타트업 세미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강연을 듣고 있을 때, 보영은 주저없이 질문을 던지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대담한 아이디어를 표현했습니다. 도연의 성숙한 태도와 보영의 넘치는 활력이 서로를 빠르게 끌어당겼습니다. 도연은 보영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초기 창업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방향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보영은 도연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인내심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멘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과 삶, 그리고 사랑과 행복에 대한 깊은 관념까지 수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서로를 완벽히 보완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은 안정감과 경험을 제공했고, 보영은 흥미와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도연은 보영에게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큰 그림을 보는 법을 가르쳤고, 보영은 도연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며 삶이 여전히 새롭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세대 차이와 도전.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보영은 도연이 지나치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고, 도연은 보영의 충동적인 행동에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오히려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가치. 도연과 보영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 차이는 사랑에 있어 장벽이 아니며 때로는 두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사랑은 나이가 아닌 진심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과거와 미래, 경험과 희망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양쪽 모두 자신의 관계에서 완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차이가 큰 관계. 현대 사회에서는 연령 차이가 큰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는 두 세대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어우러지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풍부한 경험과 안정감, 성숙함을 제공하고,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 열정, 창의성을 더해 나이 든 사람들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령 차이가 큰 관계가 관점이나 생활 방식에서 균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음을 되살리기 위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젊은 사람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연령 차이가 큰 연인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을 얻고, 젊은 사람은 더 깊은 경험과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행복은 두 마음의 이해와 나눔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감사와 소통. 이 이야기를 통해 연령과 다양한 관점의 힘,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젊음의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